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고급 외제차 매장. 전면 유리 너머로 길게 늘어선 수입차들이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다. 매장 안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섰다. 바로 그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기름때가 묻은 낡은 재킷,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퀴퀴한 냄새. 세련된 정장을 입고 깔끔한 인상을 풍기는 보통의 고객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뭐야, 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서 있던 후배 딜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저런 차림으로 여기서 뭘 하겠다고. 직원들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중 일부는 대화하던 걸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선임 딜러 강민수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여기저기 전시된 차량을 살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일부는 속닥거리며 키득거리기까지 했다. 아니, 선배님, 왜 저런 분한테까지 그렇게 친절하세요? 후배 딜러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딱 봐도 차살분이 아닌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지만 강민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할아버지 옆에 섰다. 관심 있으신 차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순간 움찔하며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했다. 잠시 뜸을 들이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한번 보러 왔소. 그렇군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강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태도로 정중히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러니까 괜히 선배님이 고생하는 거지. 맞아. 저러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할아버지는 한 대의 차량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최신형 고급 세단, 우아한 곡선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이었다. 이 차 참 멋지구먼. 네, 이 모델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차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강민수는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차량을 이리저리 살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은 비웃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와, 진짜 저 선배님 대단하시다. 끝까지 저러시네. 저 할아버지가 차를 살 것 같아. 아니, 뭐 구경하는 건 자유니까 놔두지 뭐. 그러나 강민수는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향해 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한번 내부도 보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살짝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 문을 열었다. 가죽 시트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앉아보는 모습이 꽤 진지해 보였다. 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구먼. 이렇게 좋은 차가 다 있네. 강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네, 요즘 차량들은 성능뿐만 아니라 편의성과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차는 특히 장거리 운전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차량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그때 직원 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조소를 흘렸다. 저 할아버지, 진짜 차 살 생각은 있는 걸까? 아니, 설마 그냥 시간 주기로 온 거겠지. 강민수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네 참 친절하구먼. 고객님을 응대하는 건 제 일입니다. 강민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한번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속닥였다. 봐, 결국 그냥 나가잖아. 시간 낭비라고 했지. 괜히 친절 떨다가 힘만 빼고.
하지만 강민수는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할아버지를 배웅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그래, 수고하게. 그리고는 그대로 매장을 나섰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후배 딜러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솔직히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저런 분한테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한테 시간 쓸 바엔 차라리 다른 고객한테 신경 쓰는 게 낫죠. 강민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고객은 차를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후배 딜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매장은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민수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낯선 손님이 다시 찾아왔다. 매장 안은 여느 때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매끄럽게 빛나는 외제차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배님, 저 좀 이해가 안 가요. 후배 딜러 정우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답답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뭐가? 강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 그 할아버지 말이에요. 정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선배님처럼 응대할 필요가 있었나요? 누가 봐도 차 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후배, 영훈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전형적인 구경꾼이었어요. 선배님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동안 다른 고객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강민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손님은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우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아니, 꼭 무시하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한테는 시간이 중요한데 굳이 가능성 없는 고객한테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강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대로 시간이 중요한 건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후배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객을 단순히 차를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 너희는 이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요? 그래. 강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매장에 오는 모든 손님이 처음부터 차를 사러 오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중을 위해 미리 알아보러 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반문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이 친절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왜냐하면 고객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단순히 차를 사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되거든. 영훈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이 중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다 똑같이 응대하다 보면 결국 시간 낭비만 하게 될 수도 있죠. 강민수는 천천히 팔짱을 풀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으며 말했다. 그럼 너희한테 하나 물어보자. 후배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손님을 차별해서 응대했다고 쳐. 그럼 결국 남는 게 뭐지? 정우와 영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령 차를 안 사는 손님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응대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이 매장은 친절하구나라고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차를 살 때, 혹은 차를 사려는 사람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매장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손님을 대충 응대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아마 절대 다시 안 올 거야.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우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영훈도 어딘가 납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씁쓸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건 그렇지만 결국 차를 안 사면 매출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강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우리를 신뢰하게 돼.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야. 단순히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정우는 팔짱을 풀며 한숨을 쉬었다. 금모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영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쉽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민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두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좋아.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 너희의 커리어를 결정할 테니까. 그 순간 매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며칠 전 방문했던 그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매장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매장 안으로 며칠 전 그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섰다. 낡은 재킷과 달아빠진 신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 이번에도 직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또 오셨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영훈을 팔꿈치로 툭 치며 피식 웃었다. 이젠 진짜 심심해서 오는 거 아냐? 그러게, 또 차 구경하려고 오셨나 보지. 직원들은 하나같이 흥미없는 표정이었다. 그 누구도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변함없는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다시 오셨군요, 고객님. 부드러운 목소리. 강민수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강민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매장 한가운데 놓인 고급 세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차량을 유심히 살폈다. 이 차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이 모델은 고객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보이셨던 차량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차량의 유리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보았다.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봐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강민수가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핸들을 쥐어보았다. 지난번에도 느낀 거지만 시트가 꽤 편하군. 네. 이 차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을 사용하여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들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매장 한편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와, 저 선배님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 그냥 또 구경하러 온 거겠지. 어휴, 차라리 다른 고객한테 신경 쓰는 게 나을 텐데. 그러나 강민수는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진지한 태도로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최신 모델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성 명령 기능이 있어서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 걸음 물러서서 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가격이 얼마였더라? 그 말을 들은 정우와 영훈이 동시에 픽 웃었다. 가격까지 묻네. 살 생각도 없으면서. 하지만 강민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 모델은 현재 프로모션 적용가로 1억 2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량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매장 한쪽으로 걸어가더니 이번엔 다른 차 앞에 멈춰섰다. 강민수도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이 차도 꽤 좋아 보이는구먼. 네, 이 모델은 스포츠 세단으로 주행 성능이 뛰어납니다. 가속력이 좋고 엔진 반응도 즉각적이라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께 적합한 차량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차량 안을 들여다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이 차는 얼마인가? 강민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 모델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어차피 못 살 텐데. 영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차 구경하는 거지 뭐. 그러나 강민수는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할아버지를 응대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차량을 둘러보다가 다시 강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이 차 바로 출고 가능한가? 그 순간 직원들의 대화가 뚝 끊겼다. 정우와 영훈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뭐,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직원들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하지만 강민수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고객님. 현재 매장에서 바로 출고 가능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강민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이 차를 산다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겠나?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다. 정우와 영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다른 직원들도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민수만은 변함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네, 고객님. 당연합니다.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차를 산다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겠나?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우와 영훈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정우가 얼떨떨한 얼굴로 되물었다.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차 계약하겠다고. 이번에는 영훈이 나섰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고객님. 혹시 장난으로 그러시는 거라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다. 장난 아니야.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는 사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계약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수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하며 계약서를 준비하기 위해 데스크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정우와 영우는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선배님. 정우가 다급하게 따라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진짜 계약 진행하실 건가요? 그럼 고객님께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강민수는 태연하게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다. 영훈이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아니, 저 할아버지가 차를 어떻게 사요? 저 가격이 얼만데 선배님. 진짜 이걸 믿으세요? 정우도 속삭이듯 덧붙였다. 선배님, 솔직히 말해서 저 할아버지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못 사실 거요. 그 순간 강민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단호했다. 정우야. 짧고 단호한 부름이었다. 정우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정우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선배님.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저 할아버지가 이 비싼 차를 어떻게...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매장 한가운데에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근데 말이야.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 차만 사기엔 좀 아쉬운데 다른 차도 몇 대 더 봐야겠어. 직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멈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총 3대 계약하지. 뭐요? 정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영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세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차 한 대랑 아까 봤던 스포츠 세단, 그리고 SUV 하나 더 추가하고 싶네.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강민수만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계약서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를 꺼내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편에서 직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정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야, 저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영훈도 조용히 맞장구 쳤다. 그러게 계약까지는 한다 쳐도 결제를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한 직원이 낮게 속삭였다. 카드 긁을 때 보면 알겠지.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와 강민수에게 집중됐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계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강민수가 준비한 결제 단말기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여기 할아버지가 내민 카드는 직원들의 예상과는 달리 누가 봐도 특별한 카드였다. 정우와 영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저거 혹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카드를 건넸고 강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태도로 결제를 진행했다. 단말기의 승인 확인음이 들리는 순간 삐릭 승인되었습니다. 그제야 매장 전체가 숨을 내쉬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계약이 마무리되자 미소를 지으며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좋은 차들을 살 수 있겠어. 강민수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때서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저 할아버지, 대체 누구야?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강민수만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였다. 세 대의 외제차 계약이 성사된 후 직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그제야 할아버지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떠올리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둥절한 사람은 정우와 영훈이었다. 정우는 멍하니 계약이 끝난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세 대를 계약하셨다고? 영훈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때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강민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정우야, 잠깐 나와봐. 강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우는 순간 움찔했다. 옆에 있던 영훈도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섰다. 강민수는 말없이 매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고 정우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다. 조용한 구석에 도착하자마자 강민수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까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우는 눈을 피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어떤 말이요? 선배님, 저 할아버지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못 살 텐데. 강민수는 정확하게 정우가 한 말을 반복했다. 정우는 그제야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요? 아니, 선배님.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농담. 강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우야, 너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정우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그냥 분위기상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정우는 움찔했다. 아, 선배님,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까지도 너는 그 할아버지가 결제할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지.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정우야, 너는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정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야 차를 살 사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강민수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객은 단순히 차를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야. 고객은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정우는 불편한 듯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선배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가능하지. 그건 선배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아니, 강민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단지 태도의 문제야. 너희는 차를 팔기 위해서 고객을 대하는 거지. 정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영업직이고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야 해. 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지금 너희가 돈을 쓸 것 같은 고객과 아닌 고객을 나누고 있지. 그런데 그 기준이 뭔데?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강민수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겉모습이 기준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너희는 한 할아버지를 보고 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분은 세 대의 차를 계약하셨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셨지. 정우는 그제야 땀이 나는 듯했다.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는 순간 너는 스스로 기회를 놓친 거야. 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잘못했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도 이제 알겠지. 우리 일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야. 고객이 원하는 차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일이야. 그리고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네, 앞으로는 고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매장 안에서 또다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고객이 들어서고 있었다. 강민수는 정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응대해봐. 정우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심한 듯 걸어 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매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계약서에 사인이 완료되고 모든 서류가 정리된 순간부터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운터 앞 세대의 고급 외제차 결제를 앞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정우는 침을 삼키며 옆구리를 찌르듯 영훈에게 속삭였다. 진짜 결제하려는 거야? 영훈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저 가격이 얼만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카드. 직원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정우가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저거 블랙카드 아냐? 영훈도 눈을 부릅뜨며 속삭였다. 설마. 매장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강민수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결제 금액을 입력했다. 3대의 차량 총합 4억 5천만 원. 스크린 위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우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다. 설마 이게 진짜 승인될 리가. 결제 버튼이 눌러졌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삐릭. 승인되었습니다. 순간 매장 안 공기가 무너지는 듯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멈췄고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영훈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정우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됐네. 그 순간 직원들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였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강민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결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다.
봉투였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수표를 꺼냈다. 그리고 강민수에게 건넸다. 자네한테 줄 게 있네. 강민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물었다. 이건 TV네.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끝까지 정중하게 대해준 사람이 자네밖에 없었어. 그 정도 정성이면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나. 강민수는 봉투 안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살짝 눈이 커졌다. 1,000만 원. 이번엔 직원들이 거의 기절할 것처럼 놀랐다. 정우가 다시 한번 헛웃음을 터뜨렸다. TV 1,000만 원? 영훈도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도 딜러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봐. 그러나 강민수는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닫았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객님.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받게 내 진심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자네를 신뢰하게 된 이유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다시 내밀었다.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하게.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네. 그 말에 정우와 영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유유히 매장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에도 매장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번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영훈도 곧이어 말했다. 저도요. 저희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강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어.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강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 매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장 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였다. 할아버지가 세 대의 차를 단번에 결제하고 떠난 이후 직원들은 저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속닥거리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영훈도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TV 1,000만 원이라니. 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저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리시는 거야. 그때 한 직원이 다급하게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야, 큰일 났어. 뭔데? 정우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 직원은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좀 봐. 핸드폰 화면에는 한 외제차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게시된 기사. 본사 이사, 최근 고객 서비스 문제로 직접 매장 방문 철저한 점검 진행. 순간 정우와 영우는 물론 매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기사 속 사진을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 잠깐만, 이거 장난 아니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외제차 본사의 고위 임원, 이사 김영호. 최근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우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저 할아버지가, 아니 이사님이 직접 매장 점검을 하러 오셨다는 거야. 정우는 이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까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 그 무례한 태도가 머릿속을 스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 할아버지가 진짜로 차를 사러 온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점검을 위해 위장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정우는 천천히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강민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선배님, 설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고객님을 대하는 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정우와 영우는 동시에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강민수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야, 야, 이사님 성함으로 계약된 차량 본사에서 바로 확인했대. 본사에서 연락 왔어. 이사님께서 직접 계약하신 게 맞느냐고. 매장은 한순간 더 정적에 휩싸였다. 그제야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다. 그 할아버지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는 본사 이사였으며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장 직원들의 태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정우는 갑자기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우리 끝난 거야? 영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진짜 본사에서 징계라도 받으면 어떡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를 무시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리고 유일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응대했던 사람. 강민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영훈은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대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계셨던 거예요? 강민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제나 똑같이 하면 돼. 고객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 말에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선배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 순간 매장 안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사님의 점검 결과가 본사에 공식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본사에서의 연락 이후 매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수저를 들 힘이 없는 듯 조용했고, 심지어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영훈과 정우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매장에 울린 벨 소리. 띠링. 정우는 손에 쥔 볼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본사에서 또 연락 온 거야? 영훈도 덩달아 초조해하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사님께서 직접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데. 보고서.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두 불렀다. 다들 잠깐 모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다. 그 앞에는 컴퓨터 화면이 떠 있었고 거기에는 이사님의 공식 평가 결과가 적혀 있었다. 매니저가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점검 평가 결과 보고 1.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 미흡. 2. 방문 고객에 대한 선입견 존재. 3. 특정 직원의 태도가 올바르고 본사 철학과 일치함. 직원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떤 특정 직원, 누군가 중얼거리자 매니저가 한 문장을 다시 읽어주었다. 특정 직원의 태도가 올바르고 본사 철학과 일치함. 정우와 영훈은 동시에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직원은 단 한 명. 그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할아버지를 응대했던 강민수였다. 매니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사님께서 특별히 칭찬한 직원이 있습니다. 순간 정적.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름, 강민수 대리입니다. 매장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영훈이 입을 뻐끔거리며 말했다. 와 선배님, 진짜 대단하세요. 정우도 멍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사님이 할아버지 차림으로 와서 매장을 점검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선배님이 유일하게 제대로 응대한 거네요. 그렇지.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다시 내려 읽었다. 조치, 사항. 1. 전 직원 고객, 응대, 교육 필수 이수. 2. 특정 직원 강민수 대리의 응대 방식 본사 기준으로 삼을 것. 3. 본사 차원의 추가 논의 진행 예정. 정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결국 우리가 전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네. 영훈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인정해야지. 선배님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 순간 강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그러냐. 정우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 선배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죠.
우리 중 누구도 선배님처럼 행동 못했어요. 영훈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외모 보고 고객 판단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강민수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선택이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태도야. 당연한 걸 한 건데 굳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그 말에 정우는 멋쩍게 웃었다. 그 당연한 걸 우리가 못했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영훈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겠어요. 선배님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 매니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전 직원 본사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강 대리님 본사에서 선배님을 기준으로 교육 매뉴얼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장 안에는 다시금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직원들은 다시 처음부터 배우기로 다짐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프로가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매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 직원이 본사 교육을 받으면서 고객 응대 태도를 새롭게 정립했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우와 영훈도 그 중 하나였다. 야, 너도 이제 말투가 많이 달라졌네. 영훈이 정우의 옆구리를 툭 치며 웃었다. 정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나도 예전 같았으면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판단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 그렇지, 나도 그래. 처음엔 솔직히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몸에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제대로 응대해보면 손님들도 다르게 반응하는 게 느껴지지 않냐? 맞아. 확실히 신뢰라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전의 자신들을 돌아보았다. 그때 매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들었어? 본사에서 공식 발표 났대. 뭔데? 직원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진짜네. 헐, 대박이다. 그제야 정우와 영훈도 관심을 가지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공식 발표. 지점 강민수 대리, 지점장으로 승진 확정. 본사 고객 응대 교육 매뉴얼 책임자로 임명. 순간 매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선배님이 지점장으로 승진하셨다고? 영훈도 감탄하며 말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본사에서도 인정한 거잖아. 그때 강민수가 조용히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하나둘씩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이제는 지점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진짜 멋지십니다. 강민수는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다. 이거 너무 과한 반응 아닌가? 정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니요. 절대 과하지 않아요.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매장은 아마 본사 감사 제대로 받았을 거예요. 영훈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 선배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강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한 거야.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말에 정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강 지점장님,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 승진과 함께 고객 응대 교육을 본사 차원에서 담당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다시금 그의 철학을 떠올렸다. 고객을 차별하지 마라. 고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로 쌓이는 것이다. 그 철학을 실천한 사람이 결국 최고의 딜러가 되었다. 새로운 매장,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배치된 외제차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강민수는 매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선임 딜러가 아닌 지점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옆에서 함께 온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지점장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강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지점에서도 이미 유명하셨던 만큼 여기서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찬이네요.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며 신입 딜러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신입 직원들은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표정으로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반갑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 신입 직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점장님, 전부터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정말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친절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강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신입 직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매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왔다. 그를 본 신입 직원들은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손님은 남루한 옷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분은. 다른 직원도 살짝 곁눈질하며 속닥였다. 차를 사러 오신 걸까? 신입 직원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민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로 손님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신입 직원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딜러란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강민수는 그 철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할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직원들. 하지만 그의 응대 방식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진정한 서비스란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의 딜러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단순한 판매 성과를 넘어 신뢰와 존경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종종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처음엔 모두가 무시했던 한 고객이 사실은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오직 한 사람만이 진심을 다해 그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강민수 지점장이 보여준 고객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는 단순한 영업 스킬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어떤 고객에게나 같은 존중과 예의를 갖췄고 그 결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신념을 보고 반성한 후배들은 이제 같은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려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작은 행동 하나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다면 앞으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